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새로 준비한 도시 이야기 시간으로 우리나라 도시들의 도로가 어떻게 뚫리고 철도가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발전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실제 도시들과 교통과의 관계 등 도시들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강원도 쪽에 보면 도로가 많이 생기고 철도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도들 중에 제일 변화가 빠른 곳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강원도 하면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첫 시간 강원도 원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는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로 시작해서 현재는 서울 양양고속도로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이 되었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영동고속도로로 확장 이후에 최근에 제2영동고속도로로, 정확한 명칭은 광주 원주 고속도로죠. 그 다음 중앙선이 복선전철화되었고요. 또 그 다음 강릉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맞이하여서 강릉선, 원래는 경강선이었는데 최근에 강릉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들 이름은 들어본 전철, 도로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이런 큰 변화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교통망이 좋아지고 도로도 새로 깔리는 지역들이 꽤 있죠. 강원도 말고도.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특히 철도 쪽이 기존의 시가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통 철도라고 하면 도시를 분단시켜서 발전을 저해한다. 그래가지고 철도를 개량한다 그러면 보통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역은 도심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도시에 가보면 철도역에서 실제 도심까지 가려면 한참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 도로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를 양분한다. 곧 같은 시가지로서 통합적인 체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때 이것들을 다 밖으로 밀어내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개량 사업이나 신설을 해도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철도 이용객들은 더 불편해졌죠. 이런 경우들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묘하게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잘못된 점을 잘 피해간 셈입니다. 어떻게 그랬을 수 있었을까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남춘천역이 중심지였는데 이 지역 근처 미군기지까지 그대로 살려서 운행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지상에 있던 것들이 고가 형태로 바뀌는 비용이 들긴 했죠. 다음 강릉 같은 경우가 제일 재밌는데요. 원래는 이제 강릉역을 폐쇄하고 저 먼 금광리 쪽에다가 시내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역을 놓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강릉시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기존의 강릉역, 곧 시내 안쪽으로 바꾸었죠. 대신 원래 시가지를 가로질러서 교량이나 노반 형태로 계획했었지만 지하화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기존 역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 도심에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되었죠. 원주 같은 경우도 기존 원주역은 폐쇄되고 주변으로 새로운 역들이 생기는데, 하지만 기존의 시가지 확장 계획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허벌판으로 오랫동안 남겨주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7개의 시 중에서는 인구가 10만 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원주 34만, 다음이 춘천 28만, 다음으로 강릉이 20만 정도 됩니다. 인구로 보면 원주가 제일 큰 도시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속초 같은 도시는 인구가 8만으로 소도시에 속하죠. 그래서 일단 원주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주는 이번에 기업 혁신도시로 명칭이 붙었는데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부터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것들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업도시는 기업이 주도해서 만드는 도시입니다. 원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다 유치했습니다. 국책사업 두 곳을 도시개발 사업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거죠. 원주 같은 경우는 원래 1990년대 후반부터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이 있다 보니까 이 대학과 연계를 해서 시 자체적으로 의료산업에 대한 육성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들이 우리나라 의료산업 수출의 약 11%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산학 연계도 잘 되어 있어서 모든 대학에 의료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걸 원주시에서 요구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서로 협업이 잘 된 거죠. 학생 유치에도 유리하고 취업에도 유리하고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 도시가 쉽게 안착해서 분양도 잘 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전국의 혁신도시가 형성이 된 다음에 모든 공기업들이 원주로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원주가 수도권에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실제로 분당이나 서울 동쪽, 광진구나 강동구에 있을 경우에는 평일엔 그다지 막히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원한 것이죠. 지방으로 내려가는 혁신도시 중에 원주가 제일 가깝다 보니 아무래도 선호됐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심평원 등 13개 기관이 이주를 지금 거의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주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수도권에서 그쪽으로 가는 철도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지금 월곶 판교선이라고 이제 계획해서 판교에서 여주까지 전철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장기적으로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더 서쪽으로 가서 광명역을 지나 그리고 안양을 지나서 가게 됩니다. 여주에서 조금만 가면 원주거든요. 근데 이것을 연결하면 기존의 강릉선과 또 연결이 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을 지나지 않고도 인천공항에서 판교를 경유하여 원주, 강릉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노선이 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 입장에서 보면 그럼 서울 경기권과 더 가까워지는 건데요.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그쪽으로 철도를 연결하면 그 도시가 발전할 줄 알았더니 그 도시에 있는 분들이 장보러 서울 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서울 집중 현상이 강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 빨대 효과라고도 말씀들 하시는데 특정 분야에서 좀 그런 분야들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학원이라든지 의료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집중이 더 강화되는 면들이 있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 도시다 보니까 대학에 관련된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제 수도권에서 이주 또는 통학 이런 것들이 강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강원도의 어떤 중심 도시가 아닌 수도권의 변방의 도시로 내려앉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강원도 최대의 도시긴 한데 개발 사업이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은 혹시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급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한 해 많은 경우에는 1만 가구씩 혁신도시의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공급이 됐습니다. 그나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주할 사람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은 편인데요. 사실 가격도 많이 올라섰습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보면 평당 평균 한 400만 원 안쪽이었는데 800만 원. 그 다음 지금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1000만 원씩 된다고 합니다. 이제 프리미엄도 붙고 그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요즘엔 미분양들이 좀 쌓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약 한 1700채 정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이야기 첫 시간, 원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원도 강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 도시 이야기 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